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디토랜드의 좀 특별한 토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토이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토이의 스크립트 기능을 쉬운 방법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토이를 응용할 수 있는지 사례까지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는 디토랜드의 토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디토랜드의 토이로 만들어진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미니룸이라는 템플릿에 기존의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이렇게 그냥 배치한 형태로도 이렇게 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본 조작 방법에서 배우셨던 큐브라든지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생성을 해서 겹쳐서 모델링을 한 사례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디토랜드에서 쓰는 토이는 툴박스의 토이 탭에 개발자 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객체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제가 방금 이미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랑 오브젝트가 결합한 것도 있지만 혹은 단순 메쉬, 그리고 스크립트, 그리고 아이템, 콜라이더, UI 등 다양한 객체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하진 않지만 이제 다음에 배울 트리거나 콜라이더 등도 이런 토이로 업로드가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이제 NPC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도 토이로 업로드 돼 있기도 합니다. 토이는 그냥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모형들을 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 것도 기능이 없는 것도 전부 툴박스에 올라가 있다면 모두 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어떤 토이들이 있는지 알아야 여러 가지 기능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여러 토이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월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토이룸이라는 월드입니다. 디토랜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토이룸을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토이룸의 경우는 이렇게 1번과 2번 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간 통로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고 왼쪽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토이 가이드에서 각각 궁금한 토이를 선택하셔서 쉽게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토이가 어떤 것인지 조금 빠르게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결 통로에 보면은 토이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 작은 포털이 있을 거예요. 그 텔레포트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 토이를 게임을 하면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토이룸에 접속하신 다음에는 방향키 WASD 키로 이동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활용해서 시야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크롬을 켜고 디토랜드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디토 월드에서 토이룸을 찾으셔도 되지만 여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혹은 이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이 가이드 1번, 2번에 따라서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토이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토이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 토이 체험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시간이 나신다면 이 토이룸에 있는 모든 토이를 한번 경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토이를 잘 살펴보셨다는 가정하에 토이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토이룸의 일부 토이에는 특정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외형을 한 오브젝트를 직접 만들거나 혹은 이제 기능이 없는 토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스크립트로 처리된 특정 기능을 붙여 넣어서 조금 다양하게 활용해 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두 가지 외에도 다른 것도 응용해 볼 수 있으니까 수업을 마치신 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토이의 기능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점프패드에 포함된 높이 뛰어오르게 하는 스크립트를 다른 토이에 적용해 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사다리 레더 토이를 통해서 위아래로 오르는 그런 동작을 레더가 아닌 다른 오브젝트에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점프패드와 바위 모양의 토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맵을 열어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에서는 가능한 저와 동일한 토이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점프 패드 타이머를 가지고 온 경우는 이 스크립트가 제대로 잘 이렇게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프 패드 타이머는 그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딱 타이머에 맞게 높게 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스크립트들은 조금 더 코드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토 하이를 가지고 할 거예요. 툴박스에서 방금 보여주신 것처럼 스톤과 점프 패드를 가지고 와서 배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점프 패드 오토 하이에 포함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보시면 쉐입을 제외한 사운드, 서버 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드래그 또는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스톤 01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붙여오른 다음에 바로 플레이를 하시면 이 모양 그대로 점프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서 같이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템플릿을 열고 생성합니다. 스톤 01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 제가 스톤 01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이제 이게 약간 판판한 느낌이 나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아까 실습에서 보면 스톤 01에 이 토이를 두 개를 가지고 온 걸 보셨을 텐데요. 하나는 비교용이고 하나는 점프 패드를 입력할 토이입니다. 자, 그 다음엔 점프 패드를 가지고 옵니다. 오토 하이를 가지고 오고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이 점프 패드를 구성하는 쉐입은 필요 없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그룹 해제 후 삭제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꼭 삭제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사운드, 이 스크립트들을 가지고 올 건데요. 이렇게 보이는 이 구는 이 사운드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일괄 선택을 한 후 그대로 들어서 스톤 01에 이렇게 갖다 줍니다. 스톤 01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오브젝트였습니다. 자, 이제 바로 플레이를 해서 실행이 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쉐입만 바꾼 채로 점프하는 토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점프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지 않고 W 키만 눌렀는데도 아주 높이 멀리 점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점프하는 토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에 포함된 아래에서 위로 오르게 하는 레더 에어리아라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화면처럼 나무에 있는 하우스, 그리고 나무, 그리고 사다리 이렇게 총 3개의 토이를 불러와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트리하우스 01이라는 토이를 가지고 올 거고, 그리고 트리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나무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더 토이가 있는데요. 레더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레더 01 이런 토이 같은 경우는 오르는 기능이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더라는 이름의 토이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서 회전, 위치 등을 이용해서 알맞게 배치해 주시고요. 먼저 레더 같은 경우는 열게 되면은 레더 에어리아라는 이제 이런 블록이 있고 혹은 쉐입이라는 이제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 쉐입이 이 레더의 나무 하나를 그룹으로 뭉쳐 놓은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외형만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 쉐입은 우측 클릭을 한 다음에 삭제 처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제하고 나면은 쉐입이 없어지고 이렇게 빨간색 영역만 남은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바로 스크립트가 적용된 레더 에어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레더 에어리어를 복제하거나 혹은 아까처럼 드래그 앤 드롭을 하여서 이 트리 하우스에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이 기능을 붙여주고 아까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레더 같은 경우는 그 빨간색 선의 에어리아 영역도 이 트리 하우스의 사다리에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월드 트리에서 드래그 앤 드롭 이후에 이제 스튜디오 화면에서 실제로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레더 에어리어를 복제하여서 이번에는 트리에다가 적용을 해볼 건데요. 트리에 적용을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에어리아를 또 위치로 옮겨서 배치를 나무에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무를 오르는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점프 패드보다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튜디오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튜디오에서 먼저 레더를 불러옵니다. 레더 에어리아가 있는 올바른 토이를 가지고 왔고요. 그 옆에 트리 하우스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를 불러올게요. 저는 그냥 아무 트리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툴박스를 닫고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4번을 눌러서 나무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다리를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더 토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레더 토이를 열고 그룹을 열고 쉐입을 우측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해도 되지만 우린 두 개에다가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하나는 트리하우스에 넣고 하나는 트리에 넣어주겠습니다. 트리하우스에 들어가 있고 트리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셨죠? 네. 자, 트리하우스에 넣을 에어리아를 클릭을 하고 이동시킵니다. 이 월드 트리를 확인하지 않고 레더 에어리아를 움직이면은 어떤 레더 에어리아가 이제 나무에 적용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전 같은 경우를 회전해서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잘 적용되었는지 가까이서 살펴볼게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더 에어리아 같은 경우는 앞뒤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면과 올라갈 수 없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신 다음에 꼭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잘 되어 있는지, 네, 잘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까지 했더니 여기까지 올라가네요. 공중에. 이런 부분 디테일은 조절하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트리 안에 있던 에어리아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복제된 에어리아도 이렇게 잘 나무를 오르는 형태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이제 뭐 나무나 사다리처럼 아까 그 지붕 위에 있는 집처럼 뻔한 곳에다가 적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투명한 원기둥을 만들어 놓고도, 그러니까 이 물로 만들어둔 점프 패드를 점프해서 저 투명한 원기둥을 기어 오르게 하는 이런 작용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이에 있는 스크립트 기능들은 다양한 오브젝트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이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시토이입니다. 이 시토이는 가까이 다가가면 캐릭터가 의자에 앉는 애니메이션을 하는 토이인데요. 메타버스 시상식이나 메타버스 콘서트, 그리고 아바타가 착석해서 영상 등을 시연하는 모든 경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의자 쉐입을 없애고 이 초록색 박스 콜라이더만 잘 적용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사다리를 나무에다가 적용한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앉을 수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킬박스입니다.
아까 토이룸을 잘 탐험하셨으면 살펴보셨을 텐데요. 킬박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캐릭터 HP를 0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토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앤점프 게임 같은 경우 플레이하시다 보면은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킬박스를 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도어 버튼 슬라이딩이라는 토이를 활용을 했고요. 이 토이에서 움직이는 도어 부분을 이렇게 뭔가 구 형태로 바꿔서 발판을 딱 밟았을 때 이렇게 물로 만들어진 구가 옆으로 동굴 입구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윙 토이인데요. 이 스윙 토이는 특정 영역에 닿으면 아바타가 수영하는 모션으로 동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속을 탐험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이 스윙 토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네 가지 사례도 제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실습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토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sit이라고 되어 있는 걸 불러오시면 의자가 두 개가 있는 이 토이가 바로 시토이입니다. 이 토이를 아래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내리고 하나는 헷갈리니까 삭제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바로 플레이를 누르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가까이 가서 F를 누르면 이렇게 앉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토이도 다른 토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중에 배울 콜라이더지만 이런 영역이 있고요. 이 시토이를 열면 이 쉐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의자예요. 그래서 이 쉐입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예를 들면 뭐 유리 큐브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큐브로 대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깔을 조금, 투명도를 조금 올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초록색의 범위를 잘 지켜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가서 앉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형태로 앉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딱 알맞게 앉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킬박스 토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킬박스. 이 킬박스 토이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토이예요. 이렇게 가지고 왔고, 이 킬박스도 열어보면 사실 이 쉐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킬 파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킬 파트를 클릭하시고 이 킬 파트의 프로퍼티를, 지금은 이제 이런 뭔가 자줏빛의 플라스틱인데 제가 물에 빠졌다고 가정한다면 물로 바꾸고, 색깔도 좀 파랑색 물 색깔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물에, 저희는 지금 다가가는 거지만 물에 빠졌을 때 캐릭터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도어 버튼 슬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이룸에 있는 토이는 되도록 좀 이렇게 기호까지 잘 써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딱 알맞은 토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토이는 이 버튼을 밟아야 해서 버튼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이 토이는 먼저 어떤 토이인지 플레이 해보고 위에 쉐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밟으면 문이 열리는 그런 토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바닥의 것들 말고 이 문을 다른 머터리얼과 이제 메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그대로 두고 도어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도어를
이루는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도어에 이렇게 쓸데없는 이제 플레인이라든지 실린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삭제해 주겠습니다. 딱 이렇게 도어만 나타나는 것만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지금 이 도어가 움직이는 영역을 콜라이더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이 콜라이더를 바꿀 순 없고 이 도어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 프로퍼티에서 뭔가 형태를 물로 바꿔주고, 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신비한 느낌이니까 물로 바꿔주고, 이 메쉬도 큐브가 아니라 이렇게 구로 바꿔주면 이렇게 얇은 수정구슬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문이 생겨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이런 수정구슬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디자인을 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윙 토이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토이는 사실 이렇게 실습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토이가 있구나 라고 알고 사용하시길 바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디토랜드 월드에 몇 가지 이제 어떤 특정 월드들을 들어가 보면 이런 스윙 토이를 활용한 월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등이나 직접 체험하는 바닷속 체험,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스윙 토이는 그냥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이렇게 수영하는 제스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뭐 미니룸이나 나만의 풀장을 만드실 경우에는 그냥 큐브에서 물을 만드시지 말고 이렇게 스윙 토이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리얼한 수영장을 경험하는 메타버스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사례를 추가로 더 살펴보면서 토이를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배워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학습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디토랜드의 토이 기능을 살펴보았고요. 이 토이의 스크립트 기능을 간편하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토이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더 풍부하고 더 실제감 있고 몰입도 있는 더 재미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